이해영의 이성과 우상. 트럼피즘에 맞서려면 남북관계 평화부터.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려보자. 한국 대외경제의 구조와 경향에 관한 얘기다. 한국의 2024년 경상수지 흑자는 990억 달러다. 특히 2021년 이후 수출이 견조한 흑자 기조를 견인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꽤 흥미로운 뚜렷한 경향성이 관찰되고 있다. 지난 20년 이상의 추이를 살피건대 한국 성장 동력의 원천이었던 대중국 흑자 기조가 2021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고 같은 기간 대미 흑자가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마찬가지 대동남아 흑자도 2021년 이후 감소 추세이고 대이후 일본 역시 큰 변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대미 상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즉, 저 유명한 안미경중은 해체되고 안미경미 현상이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기간 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 역시 대중국, 대동남아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오로지 대미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같은 기간 한국의 경상수지에서 이른바 본원소득 수지, 즉 해외 투자로 인한 투자 소득이 미국과 동남아를 상대로 증가하는데 특히 대미 투자 수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 같은 기간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가 외국인에 대해 한국 투자보다 3배가량 더 많다. 쉽게 말해 그만큼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의미다. 이를 10년 전인 2015년과 2024년의 경상수지 내역을 분석해보자면 현재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주도하는 상품 수지는 10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17% 감소했고 서비스 수지 적자는 62% 확대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경상수지 흑자는 오히려 5.8% 감소한 것이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경향은 위에서 말한 본원소득, 즉 투자소득이 같은 기간 44.5억 달러에서 266억 달러로 498% 증가한 점이다. 국가별 경상수지를 볼 때 대중국은 464억 달러에서 마이너스 293억 달러로 적자 전환된 반면 대미는 334억 달러에서 878억 달러로 162% 증가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2020년대 이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압도적으로 대미 수출, 그것도 상품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 상품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2개 품목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투자 모두 미국에 역시 집중되어 있다. 트럼프의 통상안보 연계 전략은 바로 이 시기에 출현했다. 즉, 현 시점 한국 경제의 대미 의존이 가장 심화되어 있을 때 트럼프의 통상안보 연계 전략이 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트럼피즘의 고도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분석과 해석의 근거에서 통상안보 연계 혹은 융합 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해보자. 관세는 트럼프 전략의 1단계일 뿐이라는 점은 앞에 글에서 충분히 강조했다. 1단계에서 한국은 벌써 러시아산보다 최대 7배 비싼 미국의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늘리겠다. 그리고 관세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미국 내 현지 생산을 늘리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트럼피즘은 적어도 한국에 관한한 성공적인 출발을 한 셈이 된다. 트럼프로선 싸우지도 않고 이긴 것이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발을 빼겠다고 하니 EU로선 말로는 30일 휴전을 외치지만 실상은 속전 즉 전쟁의 계속을 말한다. EU의 나토 회원국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유럽 재무장이다. 트럼프 캠프에선 미대선 훨씬 이전부터 구상해온 개념이 앞에서 말한 나토 휴면화 혹은 달리 말해 유럽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레버리지로 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중이다. EU의 방위비 증액은 트럼피즘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니 말이다. 또 이를 위해 EU로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정부는 기존 봉신국에 대한 동맹국 피파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더욱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다. 수평적이지 않은 동맹은 언제나 약자에게 불리할 뿐이다. 한국은 트럼프의 통상 안보 믹스 전략에 매우 취약하다. 이는 주로 남북관계 때문인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될수록 한국이 지불해야 할 안보 비용은 높아진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최우선 전략 과제는 안보 비용, 즉 미국이 요구할 보호세를 낮추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통상 안보 믹스를 상쇄하기 위해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 반면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해야 그 리스크의 시장 가격이 올라간다. 상호 기란관계인 것이다. 우리로선 남북관계를 이 국가 간 평화공존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선택 옵션이다. 이를 통해 이 국가 간 적대성의 구조를 적어도 해소하거나 궁극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기저기 들려오는 북미 간 화해 접근에 우리도 편승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통상 안보 믹스 전략의 첫 번째 구조적 취약성이라고 한다면 최근 무역과 투자의 대미 의존도 급상승은 두 번째 구조적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대미 흑자 기조는 미국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트럼프 정부의 관세 카드만으로 우리는 이미 심리적 공황 상태다. 협상공학으로 보더라도 이미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다. 차기 정부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어쩌면 노딜이 배드딜보다 나을지 모른다.
미국이 전수입품의 10에서 20% 보편 관세 부과 시 대미 수출이 최대 약 450억 달러 감소한다는 전망치가 나와 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자동차와 반도체 등 소수 주력 상품의 대미 상품 수지에 의해 견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아주 직접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역시 관세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 지정치 경제적인 복합적 대응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먼저 남북관계의 선제적 정상화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정적항 리스크의 하향 관리에 나서야 한다. 둘째, 무역 다변화가 시급하다. 20년 가까이 한국 경제 성장의 수원지 역할을 해온 중국에 대해 한국은 이제 적자국이다. 그리고 반이성적인 협중에 여론이 휘둘리고 있다. 참으로 백해무익한 흐름이다. 신속히 대중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셋째, 향후에 있을 미러 관계 정상화에 열린 공간을 타고 대러 관계를 신속히 복원함으로써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한러 관계 복원에 관해 러시아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 집권을 염두에 두고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일본의 더블바인드, 즉 양다리 외교에 주목해야 한다. 넷째, 트럼프 등장 이후 동맹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동맹이 이익의 관점에서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혈맹 등 지금 한국의 동맹 개념은 조선조의 봉건적 제조지응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었다. 감상주의적 동맹론은 우리 국익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미국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한미동맹 개념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도 다극질서에 걸맞게 동맹 개념을 긴급히 재해석해야 한다. 이는 트럼프의 중국 주정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산 무기 수입 역시 협상 자원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장기적 국가 전략을 담대하게 밀고 나갈 그런 한국의 국가 지도부와 훈련된 인적 자원이 있어야 한다. 이 자원들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전략 옵션을 새롭게 융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 감각과 배심을 갖추어야 한다. 더 칼럼니스트